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엄마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계좌가 완성이 되었다고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는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중은 ARKK가 10%, 크리스퍼 테라피릭스가 약 9%, 스퀘어가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70% 가깝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익을 보면 ARKK는 7%,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는 7%, 스퀘어는 0.4%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25% 수익으로 역시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수익은 18% 정도 되며 평가손익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은데 사도 될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엄마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또 너무 비싼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다음번에는 누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개하면 어떨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차량이 건물에 박았습니다. 운전자의 미숙이 아닌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들이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HTSA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생긴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HTSA에서 127건의 사건을 받고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급발진했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중 한국의 유명한 분도 모델 X의 급발진으로 테슬라와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량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NHTSA에서는 66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고 급발진 케이스는 종결되었습니다. NHTSA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브라이언 스파크로부터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문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3 차량을 전부 다 리콜해야 된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함 조사를 하기 위해 청원을 열었고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 청원인에 대한 문제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공식 기관에서 테슬라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뉴스는 NHTSA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여진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사에 흔들리시지 말고 본질을 보면 미국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해결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브라이언 스파크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트위터가 비공개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분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숏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숏 세력들을 칭찬하는 트윗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번에 급발진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논란을 만들어내긴 하였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공식 페이지에서도 언급하길 이 청원은 완전히 거짓말이며 테슬라의 숏 세력들이 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은 로그가 남기 때문에 해당 로그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가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엑셀을 밟을 때만 차가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속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NHTSA와 정기적으로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NHTSA와 탈원서에 제기된 불만사항의 대부분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논의에서 차량의 데이터 로그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다 증명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숏 세력들이
테슬라를 깎아내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 하나의 노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1일 동안 연속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아마 이 11일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오른 건 지금까지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11일 동안 연속으로 오른 기록이 있는데 월요일에 한 번 더 오르면 12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 단독 최고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세력인데 돈을 많이 잃게 되어서 화가 났나 싶기도 합니다. 또 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실제로 과거에 주택과 펌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려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얻은 전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테슬라는 거품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서 그가 파산할지 아니면 정말 버블일지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숏 세력에 너무 휘둘리거나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숏 세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세력들은 말 그대로 남의 불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이거나 혹은 실제로 있는 사실들을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부류입니다. 지속적으로 급발진 이슈로 테슬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을 로고가 모두 남기 때문에 그 로고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 NHTSA에서도 이상 없음이라고 결정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급발진 이슈였는데 다음번에는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슈를 뉴스로 접하게 되면 당연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깊게 들어가서 본질을 파악하면 별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는 정말 쉬우나 그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조장하는 공포에 쉽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게리 블레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약 테슬라의 주식 상승이 액티브 매니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했고 그들이 매수를 끝내면 주가 상승이 멈칫할 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무조건 특정 기간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매니저들은 현재 벤치마크의 비중인 1.92%를 채우는데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중이 하나도 없는 매니저들은 올해 테슬라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 5일 동안 테슬라가 23%나 오른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액티브 매니저와 S&P 500 벤치마크하는 매니저들이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테슬라를 매수하였고 두 번째는 월가에서 4분기의 인도량을 보고 나서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린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든의 전기자동차 계획과 마지막으로 중국산 모델 Y의 인기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인도량이 비록 50만 대를 채우지는 못하였지만 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면서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린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액티브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매수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나 상승할 여지는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님이 Do not sell 테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수준에서 3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분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환경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 단기 이익에 굴하지 말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론 머스크와 다른 기업가들을 지지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중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후변화를 고치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잽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추후에 3배나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에너지에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청정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추후에 화석연료 산업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2배, 3배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자동차 부분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인해 잠시 옆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동차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주가가 700% 이상 성장하였지만 그가 보기에는 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시가총액은 다시 한번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는 자동차 측면만큼 크진 않지만 2020년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말한 것에 의하면 자동차 부분의 사이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개인용 솔라 패널은 업계 평균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하고 설치 수준은 2020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3배가 증가했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특히 태양 전지판과 에너지 저장 옵션이 경쟁 업체에 비해 저렴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솔라 패널에서 끝나지 않고 테슬라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재무제표 항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슈로 문제가 생긴 2020년 1분기와 2분기를 제외하고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에 많은 성장을 이뤄냈고 4분기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부분에서는 큰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분에서의 성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에너지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주가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사업의 가치는 트릴리언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가 에너지 부분에서는 투자 회사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꾸준히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에 에너지 부분의 호재로 인해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분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블랙의 경우는 목표 주가를 83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2025년에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을 20%로 보았는데 이번에 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바이든이 전기자동차를 밀어주고 있어서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에너지 부분에서의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게리 블랙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주는 반응에 다시 일하러 간다는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꽤 민망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그의 발언에 따르면 그의 돈 절반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반은 공룡이 메테오에 맞고 멸종한 것처럼 또 한 번 유성에 부딪히거나 세계 3차 대전과 같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자 생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데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돈의 쓰임새가 너무나 멋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구의 문제 중 하나가 화석 연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청정 에너지로 변경해 나가면서 또 다른 수익을 엄청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엄마의 계좌를 공개하였습니다. 남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충분히 높다고 한 시기에 매수를 하였는데도 지금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적인 이익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4분기의 강력한 인도량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가 여기저기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모델 Y가 엄청난 인기로 인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매니저들도 가세하고 있어 언제까지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에너지 부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1년 내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